사상의학은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의학 이론입니다.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의 특성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 체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서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서한방병원 병원장 임은철입니다. 저는 또한 사상체질과 전문입니다. 사상체질은 무엇인가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체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체질뿐만이 아니라 나는 더운 체질이야, 나는 찬 체질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체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사상체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창적인 의학입니다. 이재마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동의수세보원이라고 아마 배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마 선생님이 사람을 4가지 분류로 만들어 놓은 그 치료 의학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등으로 나누어 놓은 의학이 사상체질의학입니다. 사상체질 감별은 어떻게 하나요? 사상체질의 감별은 이재마 선생님께서 책에도 써놓으셨지만 대표적인 게 용모사기, 즉 생김새를 보고 또 그 사람의 행태를 보고 많이 구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만 선생님이 그 사람이 굉장히 체질이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뱀을 던져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쿠 뱀 나왔네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뱀을 보고 아이고 뱀이냐고 막 밟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구별했는데, 요즘은 그런 용모사기를 떠나서 맥으로도 구별하는 분이 있고, 혹은 설문지,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한 것처럼 모든 같은 체질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설문화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는 묻는 걸로 해서 설문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에 만약에 현대의학이 더 발달이 된다면 유전자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상체질에 따른 치료 방법인가요? 사상체질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생리와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만들어진 의학이에요. 즉 A라는 질병에 B라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A라는 질병이라도 각 체질에 따라서 약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기의 대소가 달라요. 예를 들면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 크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정반대가 소음인이죠. 소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장의 기운이 강하고 비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기에 걸렸을 때 똑같은 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사상체질의 식이요법은 무엇인가요? 사상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질적 특성에 따라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음인 같은 경우는 위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이 그 사람한테는 좋겠죠. 거꾸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찬 얼음물을 줘도 되지만 소음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찬 얼음물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음식마다 체질처럼 덥고, 그러니까 차고 뜨겁고, 아니면 너무 좋아하고 습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각 음식을 구별해 놨어요. 그 음식에 따라서 각 체질들이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체질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과식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나쁜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게 아니라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마치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차 중에서
휘발유차가 있고 경유차가 있죠.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망가져요.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둘 다 망가져요. 마찬가지예요. 체질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넣어주면 그 몸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사상 체질을 자가 테스트로 할 수 있나요? 사상 체질은 전문가 분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상의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끼리도 한 환자가 그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쭉 돌아서 봤을 때 똑같은 체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여기 갔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태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나보고 소음이래요? 이렇게 체질의 진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쉽게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러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음식의 상극이구나 하는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체질을 구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상 체질을 전공하러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환자를 처음부터 체질은 이렇습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치료를 해봐야 돼요. 침 치료도 해보고 약물도 줘보고 음식에 대한 반응도 보고 이런 것을 여러 번의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체질이 사상 체질로 뭘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사상 체질 의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환자들은 질병이 걸렸을 때 병원으로 가야 할지 한의원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쉽게 갈 수 있는 병원부터 선택을 하지요.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현대의학은 통계의학이고 과학입니다. 즉 A라는 질병에 B라는 약을 투여해서 C라는 결과가 몇 % 이상 나오면 이거는 교과서에 올라가고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즉 질병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의학은 A라는 질병에 사람에 따라 약이 달라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현대의학은 기성복에 가까워요. 한의학은 맞춤복에 가까워요. 맞춤의학이에요. 즉 개인을 중시를 해요. 개인.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감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즉 어느 바이러스인지 어떤 원인균이 뭔지를 찾고 그 원인균을 죽이는 약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세요. 그게 현대의학의 특징이고 한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은 원인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만 감기가 걸렸지? 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잘못 생활했길래 이런 감기가 걸렸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식이 습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에 맞는 감기 처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기약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갔으니까 스트레스에 관한 치료를 하고, 이 사람은 과식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병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과식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불면증을 너무 오래 알아가지고 몸이 약해져서 병이 왔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의학은 한마디로 맞춤의학이고 현대의학은 과학이지만 일종의 기성복에 가까운 의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염병이 왔어요. 전염병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이 훨씬 더 우수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한의학이 우수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의학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너무 현대의학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한의학도 의료보험의 많은 부분, 특히 한약 이런 부분들이 의료보험으로 된다면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이 될 것 같아요.